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보면서 공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기하학, 도형 부분을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뭐 도형의 다각형의 넓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연령의 아이들이 기하학을, 도형을 다룬다는 게. 근데 초등학교 도형은 철저하게 그 조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이 한쪽 귀퉁이를 잘라 가지고 다른 쪽 귀퉁이에다 놓으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데, 사실 기하학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기하학은 관찰한 결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를 단위에 대해서 다 이제 센티미터, 미터 이런 방식으로 배우고, 넓이도요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런 형식으로 배우고. 근데 기하학에서 길이라는 개념, 또 넓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단위라는 건 이미 단위가 돼야 돼요. 이런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1cm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가로 세로 1인 그것을 정사각형, 유니스퀘어라고 하는데, 넓이에 대한 이제 개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개념이 점에서, 선에서 넓이로 갈 때, 또 입체로 갈 때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초등 교과 과정에서. 근데 그 차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량을 통해 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한다. 그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개념이 어려워요. 개념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직사각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베이스하고 하이트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높이라는 개념, 베이스가 정해지면 하이트가 정해지는데 이게 직각이잖아요. 수선, 수직. 그러면 수직과 직각에 대한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교과서 어디를 봐도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평행에 대해서도, 사실 유클리드 원론의 제5공전만 보면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평행에 관한 어떤 정의와 공리 체계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려워서 소개를 안 한다고 하면 평행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확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를 차라리 안 하면, 중학교 때 가서, 중학교도 사실은 기하학을 가르쳐 보면 어렵습니다. 중학생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초등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렵지, 그게 잘하려고 조작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관찰과 조작 많이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기하학적 개념이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기하학을 하려고 하면 아주 찬찬하게 이성적 리즈닝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넓이에 대한 개념, 평행에 대한 개념, 각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생도요, 각을 어떻게 재느냐 몰라요. 각은 이제 원의 둘레를 재지 않습니까? 근데 원의 둘레라는 게 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이제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 나중에 이제 2파이, 파이 이런 개념도 다 길이거든요. 길이를 재는 것이 각이라는 것, 또 길이의 비가 각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거, 둘레에 대한 개념,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없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니까 파이라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물론 어렴풋하게는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푼다, 저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즈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등 연령에서 수학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힘들어해요. 수학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생성이 안 된 연령에서 그걸 가지고 리즈닝을 연습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후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험, 또 책을 읽는 걸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합리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문제를 맞춘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기하학을 잘하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지,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기하학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하는 힘의 토대를 잘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점차적으로 이제 기하학은 아이가 책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기하학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도구는 좋은 책입니다. 그것도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조금 깊이 있는 고전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읽혀줘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토대를 아이 인생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 제가 볼 땐 좀 뭔가 아이들에게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안 어울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뛰자는다고 해서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냥 생각하는 힘의 기초를 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책을 조금씩 읽어주고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이 이제 기하학을 아이가 잘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조금씩 마련해 줄 거예요.